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30쪽, 31쪽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서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낮과 밤만이 아니라 조금 어렵지만 시간을 세분화하여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낮이긴 낮인데 아침 6시인지 한낮 12시인지 다음에 밤이긴 밤인데 저녁 6시인지 한밤중인 12시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알게 되면 나중에 나올 달의 운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사진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6학년에게는 너무 쉬운 질문이겠죠? 네, 정답은 낮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정답은 낮입니다. 다음 그림은 친구들이 하교하는 모습이죠. 당연히 낮이겠죠. 다음 이 그림도 낮. 자, 이 그림도 낮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다음 그림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네, 주변이 어두운 걸 보니까 당연히 밤이겠죠. 다음 이 그림도 밤. 이 사진도 밤을 나타냅니다. 낮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모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부터 서쪽으로 완전히 질 때까지의 시간을 낮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태양입니다. 그렇다면 밤이란 무엇일까요? 네모가 서쪽으로 질 때부터 다시 동쪽에서 떠오르기 전까지의 시간. 정답은 태양입니다. 즉, 태양이 있을 때는 낮이 되고 태양이 없을 때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태양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걸까요? 태양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가 땡땡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자전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는 거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그 반대편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퀴즈입니다. 하루 중 낮은 몇 번 나타날까요? 네, 당연히 한 번이겠죠. 그 다음 하루 중 밤은 몇 번 나타날까요? 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낮과 밤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서 나타납니다. 낮과 밤이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와 태양 그림이 있는데 지구의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을 표시해 보세요. 자, 실제로 화면에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밤을 표시해 보세요. 네, 실제 시험에서는 밤인 부분을 까맣게 색칠을 해보라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자,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정답일까요? 네, 틀렸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전축을 의식해서 자전축을 긋고 그 반대편에 색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색칠한 친구,
맞았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자전축과 상관없이 태양빛을 받는 절반은 낮이 되는 거고 그 반대편은 깜깜한 밤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외로 틀리기 쉬우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하지만 아직도 낮과 밤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한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교과서 3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도 올려둘 테니까 영상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 학습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우리나라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붙임딱지를 붙여요. 우리나라 위치의 관측자 모형이 남쪽을 향하도록 붙입니다. 전등을 지구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놓아요. 이때 전등은 관측자 모형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전등을 켜고 지구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켜 보아요. 우리나라가 낮일 때와 밤일 때 관측자 모형은 어디에 있는지 관찰해 볼까요? 낮에는 관측자 모형이 빛을 받는 위치에, 밤에는 빛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어요. 아,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이 생기게 되죠? 이때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되겠네요. 네,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네모하기 때문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전이었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쪽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면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다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간을 좀 더 세분화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뒤에 내용을 배울 때 훨씬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펭수 그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때 지구는 여기 있고 그 다음 햇빛은 이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태양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겠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이 반대편은 깜깜한 밤이 되겠죠. 지금 색칠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부분이 다 깜깜한 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관측자가 한밤중일 때는 어느 곳에 있을 때일까요? 1번 위치일까요? 아니면은 2번 위치일까요? 아니면은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위치에 있을 때 이 4번 위치에 있는 펭수가 한밤중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관측자가 있는 곳이 해의 반대편이어서 전혀 햇빛이 비치지 않는 한밤중이 되겠죠. 그림으로는 평평하게 보여서 해가 비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지구는 배구공 같은 입체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불빛이 있으면은 이쪽 4번의 위치는 깜깜한 밤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관측자가 낮일 때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해가 펭수 관측자의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낮은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2번의 위치가 낮 12시가 되겠죠. 이번에는 좀 더 심화시켜서 한밤도 한낮도 아닌
아침이 되기 시작하는 때는 어디일까요? 지금 남은 번호가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힌트는 아침이 되기 시작하는 때는 해가 관측자의 동쪽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서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측자의 동쪽에 해가 있는 번호를 찾으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동쪽을 찾는 방법 기억나나요? 자, 선생님이 그때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관측자의 오른쪽이 서쪽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펭수는 지구에서 북극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남극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구가 있으면은 선생님 저번에 여러분이 우주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이 북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면은 즉 북쪽을 바라보면은 그때 그 사람의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그림과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이쪽을 북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지구 한가운데 있죠? 이 부분을 이 그림에서의 북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펭수는 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펭수는 모두 지구의 북극 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과 3번 그림 중에서 관측자의 펭수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해가 있는 펭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과 3번 중에서 펭수의 오른쪽, 즉 오른손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는 손, 즉 오른손을 생각해 보세요. 펭수의 오른손에 해가 있는 펭수는 1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그림이죠? 네, 1번 펭수가 오른손, 이 오른손 위치에 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1번 펭수는 아침이 되기 시작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은 관측자의 어느 방향에 해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관측자의 동쪽에 있다. 즉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 되기 시작하는 시각, 즉 아침 6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림처럼 펭수의 머리 위에 해가 있으면은 낮 12시. 자, 이 펭수는 지금 낮 12시에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해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고 깜깜한 위치에 있는 4번 펭수. 4번 펭수는 똑같은 12시인데 밤 12시에 있는 펭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관측자의 입장에서 해가 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요? 네, 당연히 3번만 남아있으니까 정답이 3번일 것 같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은 지금 펭수의 왼쪽에 해가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펭수의 입장에서는 이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즉 지금은 서쪽에 해가 있네요. 그러면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경에 펭수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간은 관측자의 어느 곳에 해가 있는지를 보고 한낮인 12시와 한밤인 12시, 그 다음 아침 6시인지 밤 6시인지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전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배우는 이유는 달의 위치 변화를 배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둔 것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펭수는 동쪽에 해가 있기 때문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시간, 즉 아침 6시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펭수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해가 떠 있으므로 한낮인 낮 12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펭수는 펭수의 왼쪽, 즉 서쪽에 해가 있습니다. 즉 해가 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6시에 위치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 펭수는 해의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전혀 해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위치에 있어요. 이때는 밤 12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내용입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모에 알맞은 말은 자전이죠.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공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이 비추는 쪽은 한낮이 되고 비추지 않는 쪽은 밤이 된다. 즉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14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가 낮일 때와 밤일 때 관측자 모형의 위치를 지구의 위에 표시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지구본 위에 뭐 자기 모습이나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면은 간단하게 사람 모양으로 낮에 위치할 때와 밤에 위치일 때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이 펭수는 지금 낮에 있을까요? 밤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낮이겠죠? 자, 그 다음 이 펭수는 밤에 위치해 있겠죠? 지금 그림은 약간 이쪽에 있는데 밤 12시에 있는 여기에 그려도 이쪽에 캐릭터를 그려도 맞습니다. 아까 낮일 때도 여기에 펭수가 나왔었는데 이 위치나 아니면은 이곳 해가 비추는 곳은 어느 곳에 그려도 다 맞겠죠.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이죠. 정답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은 실험 관찰 14쪽에 잘 정리하여서 사진을 찍어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